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인 106만 명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100만이 되는 게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나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외국인 시민권자 중에 61%가 중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국인 유권자 중에 81%가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179표로 당락이 결정이 되고요. 경기도에서는 8,700표 정도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유권자가 12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년 지방선거에 당락을 많은 지역에 중국인들이 그 당락을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올려주세요. 사운드가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내 중국인들이 다문화라는 이름하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으며 서울대, 연세대, 대구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하이스쿨, 경주대, 한국외대, 건국대는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국어공부 학교라며 국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자면 입학 정원을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했어. 우리 아이들은 입시 지원, 중국 학교는 프리테스, 외국인, 한국 시민권 취득한 자 중 중국인이 62%, 3분의 2가 중국인.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아? 유권자 14만 명 중 시험도 없이 면접과 유권자 14만 명 중 81%가 중국인이야. 지난 지방선거 때 안산시장 179표 차, 경기도지사 8,900표 차로 민주당이 당선되었어. 왜 우리나라 투표의 당락을 중국인이 주고 있지? 중국어로 유세하는 민주당 꼴을 또 봐야 해? 한국어도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 우리나라가 중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유일한 나라야. 중공과 더불어민주당, 중국인 무비자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중국인 혜택은 부정선거 대가인가? 민주당은 표만 내면 아무한테나 국민주권 팔아? 그것이 매국노 반역자야. 반역정당 민주당 해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진실이 널리 공유됩니다. 우리말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내년 지방선거 투표권을 줘야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중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은 어느 정당을 찍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을 찍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 직업이 없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산다라고 하면 얼마를 지급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95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195만 원.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산모 도우미, 본국 산모 도우미까지 주고요.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교육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시민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말을 배우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당은 한국말이 아닌 중국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합니다. 정신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이민 간다라고 하면 영어를 열심히 습득을 해야겠죠?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인들은 중국어를 습득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민주당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중국에게 바치려고 하는 민주당이지만 이번에 미국 관세 협상이 완전히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공식화되었습니다. 팩트시트가 완전히 공식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 커밍스가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갖고 스피를 올렸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친중 반역치로 하더라도 결제는 달러 체계 속에 있고 원자력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조선과 반도체는 미국 계약망 아래 있으며 군사안보는 주한미군 예산에 묶여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선, 원자력, 식량, 자동차, 반도체, 제약, 달러, 군사, 디지털, 지적 계산권 등 여러 축을 통해 한국의 산업, 금융, 안보를 하나의 락으로 묶어버렸다, 여러분. 사실 북한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하이제킹, 공중에서 하이제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대한민국 포를 납치를 했는데 착륙을 하려고 보니까 어디에만 착륙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미국에만 착륙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재명을 윽박지르지도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은 무엇이 가장 필요했습니까?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범죄자, 가장 리스크가 많은 그런 사법적 리스크가 많은 굉장히 약점이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덫을 놓고 침묵 속에 승인하지 않으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관세 협상하라 우리가 압력을 가했고 우리 국민들이 압력을 가했고 이재명은 스스로 트럼프의 덫 속에 들어가서 이런 조약을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만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넘긴 반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이재명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당장 끌어내리겠죠?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제게! 예, 재판제게 당선비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죠.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다리 의원이 지금 선관위의 사무총장을 불러내서 사전선거 이틀 동안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4, 5년 동안 선관위가 거짓말해온 그 선관위 사전선거 때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신동원 의원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선관위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악의 범죄 조직이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선관위는 모두 친척이라면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어 서버의 비밀번호도 몇 번입니까? 1, 2, 3, 4, 5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해커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종근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증을 했지 않습니까? 곽종근 위증 또 한 사람 또 누구입니까? 통장원의 위증이 만천하에 다 밝혀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판결이 언제 있을 거라고 합니까? 내년 1월 초에 판결을 하겠다고 지기현 판사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몇 명입니까? 2명이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헌재에 가서 입시름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저들은 불법, 편법, 간접적인 나름만한 투쟁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합법적으로만 그런 투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 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국회에서 이재명을 끌어내고 국회를 해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과 대선을 다시 치러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같이 두 외치겠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라! 국회를 해산하라! 간첩이면 반역자인 이재명을 끌어내자! 간첩이자 반역자인 이재명을 끌어내자! 네, 그리고 지금 5.18과 부정선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18 가짜 유공자 정치인 중에 91%가 가짜 유공자이며 그리고 부정 77%가 민주당에 있습니다. 부정선거 세력과 5.18 가짜 유공자는 하나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월요일날 지만은 박사님이 구의역 저희 트루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트루스코리아 아카데미 사무실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김동산 기자님의 그런 강의도 계속 있으니까 지금 여기 최정민 국장인데 월요일날 저녁 7시 시청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진짜 강력한 동기를 이론적으로 제공하는 이재명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날씨도 좀 추워진 것 같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좌절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연세 많이 들은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살아가는데 보면은 잘 들리시나요? 네, 늘 살아가는데 보면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이재명이 그 스탈린식으로 지금 김민석을 시켜서 공무원들 그 휴대폰을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그러고 완장 무대를 보내가지고 뭐 내란으로 돌고 속가내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악당도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스트릿 레싱 뭔지 아시나요?
예, 스트레스 레이스 뭔지 아시죠? 네, 시궁창 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당도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릇이 커요. 근데 이재명은 정말 시궁창지 누가 졌는지 정말 잘 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스스로 무너진 것 같고 저쪽 좌파 쪽에서 아우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시궁창지는 우리가 봐도 안 되겠다.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82학번이기 때문에 우파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좌파 친구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쪽 내에서도 너무 퀄리티가 낮아서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국익 우선이라 여러분들이 관세협정이나 또 안보협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 계획으로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그렇게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고요. 이재명이는 그냥 지나가는 스트릿 레이스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잘 견디고 그리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분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자기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날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 쥐한테 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쥐한테 물리면 여러분 패스트에 걸리죠? 그러니까 개한테는 물리더라도 쥐한테는 물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건강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 같이 하겠습니다.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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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재명 따라하겠습니다. 이재명 타도! 이재명 타도! 이재명 타도! 이재명 타도! 이재명 타도! 이재명 타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원합니다.